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거래도 개인도 안 판다.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 사이클 최저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거래나 개인들 모두 비트코인을 지금 팔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바이낸스의 이제 90일 이동 평균으로 해서 바이낸스로 송금하는 이제 거래와 개인 투자들의 흐름이 2024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 업체인 크립토커런트가 제시한 이 90일 이동평균 지표에 따르면 양측 모두의 BTC 순유입량이 현저히 줄어든 가운데 이는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아닌 강한 보유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실제 이제 비트코인 이게 유입량, 그 거래들의 유입량을 표시하는 게 보라색이고요. 상당히 유입이 이제 강하게 들어왔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가격이 상단을 찍고 나서 그때 한번 유입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줄어드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라색이 지금 살짝 줄었죠. 이게 이제 바이낸스에 비트코인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이제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동시키지 않는 건 지금 거래가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도 이 연두색이 이제 개인 투자인데 2024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씩 튀긴 했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계속 최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양상은 소매 투자자 유입이 제한적이라는 건 이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격 매수가 활발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로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이제 사고 팔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놓으면 보통 이제 그 거래소 지갑에도 많이 보관을 하죠. 거래들은 보통 이제 그 장기 보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지갑에 일부 보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활발하게 지금 비트코인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집하지도 않는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개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매 투자자들이 유입이 제한된다는 건 결국엔 추격 매수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고 시장의 과열을 경계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과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매 투자자들이 이 과열을 의식하지 않고 경계하는 것이 없으면 막 치고 올라오거든요.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때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일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이 사라진, 소매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제일 위험해요. 시장에서는. 근데 경계를 하고 있다.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요거는 오히려 호재예요.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리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안정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크립토 아멘 같은 경우는 거래와 개인의 거래소 유입 둔화는 단기적인 조정보다는 장기 상승에 대한 신뢰와 보유 선호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다만 신규 유입 없이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이제 뭐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매도를 하고 있진 않다. 매도세가 강하진 않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장 상황이 최근에 뭐 좋지도 않았고 이런 거 이스라엘에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정세로 간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배 상승 남았다. 비트코인 강세장 정점과 동일한 패턴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반라게는 이 글래스노드의 이 AVIV 비율 차트를 이용해서 과거
사이클의 상승 직전 구간과 현재 구조가 유사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이제 플러스 3 표준 편차선을 돌파할 때마다 강세장의 정점을 찍었고 지금은 해당 선에 도달하지 않아 본격적인 상승 초입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즉 과거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가 한번 가져봤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기준점인 것 같아요. 최고점. 지금 요 선을 찍었을 때가 이제 보통 고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선을 아직 찍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옛날 차트고 지금의 차트가 지금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거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여기서 분석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3배나 지금 남아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2013년 비트코인이 $200대일 때 이 AVIV 비율이 급등한 뒤 $1200까지 상승을 했고 2017년에는 3,700에서 $20,000까지 치솟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이후에도 AVIV 지표가 $13,000 구간에서 강세 전환을 시사하는 해 비트코인은 $69,000까지 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AVIV 비율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점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락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향후 $300,000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쇼피파이가 띄운 USDC 결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또 스테이블코인 쓸까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미국의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파이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을 선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유용한 점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쇼피파이가 지금 이제 USDC를 사용하는 이유, 지금 이제 서클이나 스트레이프 등과 손잡고 일부 쇼피파이 가맹점들의 USDC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쇼피파이는 이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인 베이스를 활용하는 거고요. 이 같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파이와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생태계가 이제 손을 잡은 거죠. 자, 엄청난 규모의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쇼피파이는 USDC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1%의 캐시백 혜택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쇼피파이 입점사들은 24시간 연중 무휴 USDC 결제를 정산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쇼피파이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쇼피파이는 미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 점유율 약 30%로 1위 사업자라고 해요. 이에 글로벌 유통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효과를 체감한 미국 유통사들이 온체인 결제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카드 결제 시 수수료만 1에서 3% 정도의 수수료를 이미 내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을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가스비 대납까지 더해도 수수료 수익을 상당 부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 대표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자체 플랫폼 베이스를 통해서 온체인 수수료 이슈까지 대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코인베이스에서는 진짜 자체적으로 이더리움 레이어 2 플랫폼 네트워크인 이 베이스를 통해서 온체인 수수료까지도 이제 챙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제 미국의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1.5에서 3.5% 수준, 여기에 건당 2.2달러의 교환 수수료와 0.15% 안팎의 카드망 수수료, 결제 처리 수수료 등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수료가 꽤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수수료만 여기서 빠지더라도 매출에서 굉장한 이익이 남겠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처리 속도도 당연히 빠르고요. 결제 방식도 빠르고 바로 결제한 정상금도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카드사 같은 경우는 며칠이 걸리는데 이렇게 이제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거의 뭐 즉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이 지금 법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나 네이버, 뭐 카카오 등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을 지금 충분히 열어놓고 볼 수 있겠죠. 미국 디지털 자산 1등급 될 것, 트럼프 법안 서명 촉구. 트럼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이제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져와라. 내가 서명해줄게.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지금 여기 달려 있어요.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발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하원도 빨리 번개처럼 움직여서 그대로의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키길 바란다. 지체 없이 추가 조건 없이 가능한 빠르게 내 책상으로 전달해달라. 서명 바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미국은 거의 다 확정이 됐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이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용도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내에서.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트럼프가 밀고 있는 USD1과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는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열심히 통과가 될 것이다.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동 긴장 구조에 글로벌 증시 하락, 미국 이란 직접 공격 준비 보도에 충돌 우려. 뭐 계속 이제 이런 정세 불안,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비트코인에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지나면 다시 회복세가 다시 또 돌아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한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역시 이제 코인 전자결제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정보통신, 신세계, INC, 카페24, NHN, KBC, KG이니시스, 한커미드, 비투온, IT, 센티 글로벌 뭐 이런 식으로 거의 30% 가까이 상한가 가까이 다 쳤어요. 자, 이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들의 기대감을 이제 도입을 높이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기업들의 관심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한국에서도 똑같이 이 서클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 유망한 이제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의 투자들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고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 하루 만에 1000만 달러 발행, 5억 달러 시총 누락.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 엄청나게 지금 발행을 했죠. 지금 RLUSD라고 해서 시가총액 5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근데 미미해요. 실제적으로 리플의 지금 RLUSD 같은 경우는 미미하긴 한데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금 통과되는 중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분을 60%에서 40%로 조용히 축소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들들한테 이제 이걸 물려주는 건지 이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샘너 사이언티픽 2027년까지 비트코인 10만 5천 BTC를 보유할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샘너 사이언티픽이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스트래티지와 똑같은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스트래티지에서 하는 이 비트코인 포 커퍼레이션즈라는 그 협력 업체, 공동체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이제 계속 같이 협력해서 뭔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샘너 사이언티픽이라는 게 있죠. 근데 샘너 사이언티픽이 지금 10만 5천 BTC를 확보하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어요. 2027년까지.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해서는 3위 수준이에요. 3위. 현재 만약에 이 10만 BTC를 가져가게 되면 거의 3위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사 중에 3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하는 이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투자 규모도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거 첫눈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계속 고갈될 가능성, 공급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이런 계획들만 보더라도. 자, 이더리움 지갑 주간 100만 개 육박 네트워크 확장 신호탄인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지갑 생성 수가 전년 대비 33%나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최근 주간 지갑 수만 80만에서 100만 개 달하고 있고, 이는 2024년 여름 주간 평균 56만에서 67만 대비 큰 폭의 증가세다라고 하고 있어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증가세죠. 작년에 비해서 1년 만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의 지갑, 이더리움의 지갑이 생성되는 그 증가폭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탈중앙 앱 사용자와 레이어2 네트워크 참여자, 그리고 스테이킹 사용자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가장 활발한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이러한 추세는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기업들, 상장사도 있죠. 이더리움을 전문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샤프링크라는 그 기업이죠. 거기서도 있고, 실제적으로 뭐 컨센시스 같은 경우도 알트코인인 이 이더리움을 지속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댓글에 이제 21세기 캐피탈에 대한 분석을 좀 요청해 주셔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21세기 캐피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트래티지와 경쟁 구도를 갖는 이런 것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테더와 소프트뱅크, 칸토 피츠제럴드가 연합해서 36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축적 회사인 21세기 캐피탈, 21캐피탈을 설립을 했어요. 스트라이크 CEO인 잭 말러스가 21캐피탈의 CEO를 맡고 있고요. 이번 회사는 칸토 피츠제럴드 계열의 스펙인 칸토 에쿼티 파트너스와 합병을 통해서 상장사가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21캐피털은 상장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상장을 이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 이제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21세기 캐피탈은 42,000개의 비트코인 자산을 가지고 출범을 했어요. 소프트뱅크가 9억 달러 소수 지분을 투자했고, 테더가 15억 달러, 가장 크게 투자를 했어요, 테더가.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이제 기업들이 암호화폐 ETF를 활용하지 않고 비트코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주당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수익률 같은 독특한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 21캐피탈은 이 CP라는 주식 코드로 거래되고 있지만 곧 XXI로 새 티커를 사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존 비트코인 중심 기업으로 인식되는 세일러 앱 스트래티지와 이제 비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한참 못 미쳐요. 비트코인의 숫자에서 한참 못 미칩니다. 아직까지는.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USDT로 시장 점유를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제 법적 문제와 투명성 부족 논란을 계속 겪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그 USDT가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USDC가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좀 조바심이 날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이제 전략들을 가져와야 될 건데, 지금 뭐 21 캐피털을 통해서 그 전략을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이제 상장사나 뭐 기업을 또 설립을 해서 미국만의 뭐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만들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자, 테더가 키운 21 캐피털, 비트코인 6,500억 원어치 매입, 세계 3위 보유 등급이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21 캐피털이 지금 비트코인에 이제 매집한 것들을 총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42,000개를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걸 늘려가겠죠. 당연히 늘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스트래티지가 지금 59만 개, 56만 개로 나왔는데 예전 거고 59만 개를 지금 59만 2천 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는 48,237개. 이것도 좀 확자가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차이가 크죠. 스트래티지와 지금 마라톤 디지털만 해도 차이가 커요.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 업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3위까지 21 캐피털이 올라오게 됐는데 3위도 이제 간당간당해요. 3위를 위협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집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1세기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 비트코인 위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을 매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투자 자문, 교육 컨텐츠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세기 캐피털 계속 이제 매집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하고 있고 4,112개를 또 매집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사실 이제 뒷배는 굉장히 빠방합니다. 실제적으로 21세기 캐피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캔터 피츠제랄드랑 뭐 소프트뱅크, 비트파이넥스까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 21 캐피탈 중심에는 이 하워드 루트닉 장관의 아들이 이 브랜드 루트닉 캔터 피츠제랄드 회장이 있어요. 그 장관의 아들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세력의 아들이죠. 이제 트럼프와도 친분을 가지고 있고,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21세기 캐피탈 CEO, 잭 말러스 스트라이크 CEO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스펙은 정말 뭐 최고입니다. 최고. 뭐 테더에 뭐 소프트뱅크에 뭐 자금력은 정말 빠방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가 이제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여기서 이제 비관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맥스카이저 같은 경우는 21 캐피털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따라하기 역효과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모방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스트래티지의 이제 방법을 모방하는 건데, 스트래티지가 워낙 지금 1위 이 수성을 워낙 잘하고 있고, 이 재무 전략들도 굉장히 잘 짜놨어요. 자금을 실제로 가져오는데 전환사채나 우선주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증권적으로도 위험을 3가지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고위험 고수익, 중위험 중수익, 저위험 저수익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투자를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증권을 만들어 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스트래티지가 생각보다 단순한 비트코인 매입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그 21 캐피털은 과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직 이제 4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가지고는 조금 이제 59만 개인 스트래티지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차이가 이제 커 보이죠. 근데 요게 이제 금방 아마 따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테더가 지금 보유하는
그 비트코인 보유량만 해도 거의 10만 개 정도로 예전에 봤었던 것 같은데, 한 10만 개도 넘어갈 것 같고, 그 이상으로 아마 축적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져요. 자금을 계속 이제 모집해서. 네, 그런 전략들이 이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 주가는 좀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어요. 주가는 계속 이제 하락 추세. 현재 CAP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스펙이죠. 스펙으로 하려고 하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왔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교했을 때 스트래티지가 조금 더 이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옆으로 횡보. 이 흐름들은 거의 뭐 비트코인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지금 횡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지금 흐름들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비트코인과 똑같이 거의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 기업은 조금 그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게 이제 스트래티지만큼의 그 1위의 효과를 얻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2위나 이제 3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그만큼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나중에 이제 상장이 진짜로 이제 진행이 돼서 합병을 해서 나중에 나오는 그 21 캐피털이 본격적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때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